우리가 만든 통계 모델이 내놓는 예측, 이거 얼마나 믿을 수 있을까요? 그냥 숫자가 아니라 이 숫자를 믿고 우리가 중요한 결정을 내려도 괜찮은 건지, 오늘은 바로 이 신뢰의 문제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죠?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내 모델이 다리를 짓는 데 쓰이는 콘크리트 강도를 예측한다? 와, 이 예측을 얼마나 믿을 수 있는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게 비단 다리 건설에만 해당하는 얘기는 아니겠죠? 뭐 신약 효과를 예측한다거나 아니면 당장 내일 주가를 예측한다거나 전부 마찬가지예요. 핵심은 이거죠. 우리 모델이 그냥 과거 데이터만 달달 외우고 있는 건지 아니면 진짜로 한 번도 본 적 없는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건지, 이걸 알아내는 게 통계학의 정말 큰 숙제거든요. 자, 지금부터 그 방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5단계를 쭉 밟아볼 거예요. 첫째, 왜 모델을 테스트해야 하는가? 그 근본적인 동기부터 시작해서요. 둘째, 가장 이상적인 테스트 방법은 뭘까? 셋째, 현실적으로 쓸 수 있는 아주 똑똑한 지름길은 없는지. 그리고 넷째, 이 지름길이 안전한지 알려주는 경고 신호는 뭔지. 마지막으로 좀 더 복잡한 상황에선 어떻게 이걸 응용하는지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데이터를 기다리지 않고 지금 당장 우리 모델의 예측 능력을 테스트할 방법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아주 독창적인 아이디어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는데요. 바로 리브 원아웃 교차 검증, 줄여서 보통 LOOCP라고 부릅니다.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가진 데이터 자체를 일종의 시험장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방법은 진짜 간단해요. 모델한테 계속 퀴즈를 내는 거랑 똑같습니다. 자, 데이터가 100개 있다고 쳐봐요. 일단 하나를 딱 숨깁니다. 그리고 나머지 99개로 모델을 학습시켜요. 그런 다음에 아까 숨겨뒀던 그 하나를 자, 이거 맞춰봐 하고 물어보는 거죠. 얼마나 잘 맞추는지 보고 이 과정을 100개 데이터 모두에 대해서 하나씩 돌아가면서 반복하는 겁니다. 이렇게 수많은 미니 테스트를 거치고 나서 그 결과, 그러니까 오차들을 싹 모아서 평균을 내면 뭘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 모델이 앞으로 완전히 새로운 데이터를 만났을 때 얼마나 잘 해낼지에 대한 아주 신뢰도 높은 예상 점수를 얻게 되는 거죠. 와, 이거 이론적으로는 정말 완벽하지 않나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완벽해 보이는 아이디어가 현실에서는 아주 거대한 벽에 부딪히게 돼요. 바로 계산이라는 벽이죠. 한번 상상해보세요. 데이터가 10,000개다. 그럼 모델을 몇 번 다시 학습시켜야 할까요? 맞습니다. 10,000번이에요, 10,000번. 그것도 처음부터요. 만약 모델이 좀 복잡하다? 와, 이거 몇 주가 걸릴지 몰라요. 사실상 그냥 하지 마세요랑 똑같은 얘기죠. 불가능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통계학자들이 정말 똑똑한 해결책, 일종의 지름길을 찾아냅니다. 이름은 좀 어려워요. 파레토 평활화 중요도 샘플링, 줄여서 PSSI라고 하는데요. 아이디어는 이겁니다. 굳이 10,000번씩이나 학습시키지 말고 그냥 전체 데이터로 딱 한 번만 학습시키자. 그리고 나서 수학적인 트릭을 써서 만약 이 데이터 포인트 하나가 없었다면 결과가 어떻게 달라졌을까를 아주 빠르게 추정해내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트레이드오프가 명확해지죠. 원래 방법은 엄청나게 느리지만 결과는 100% 정확해요. 반면에 이 PSIS라는 지름길은 진짜 말도 안 되게 빠르지만 결과는 어디까지나 근사치입니다. 물론 아주 정교한 근사치라서 실제 결과랑 거의 차이가 없긴 하지만요. 그런데 근사치라는 말을 들으면 항상 좀 찜찜하죠? 혹시 이 빠른 지름길이 사실은 엉뚱한 곳으로 우리를 데려가는 건 아닐까?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에겐 일종의 안전장치, 경고등 같은 게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 빠른 계산, 이 PSIS가 정말 믿을 만한지 아닌지를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진단 도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파레토 K라는 값이에요.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이 숫자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0.7. 만약 이 파레토 K 값이 0.7을 넘어간다? 그럼 빨간불이 켜진 겁니다. 위험 신호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떤 데이터 포인트가 너무 특이해서 이 PSIS라는 지름길의 간단한 계산만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아주 명확해요. K값이 0.5보다 작으면 아주 좋습니다. 안전하다는 뜻이니 결과를 그냥 믿으시면 돼요. 0.5에서 0.7 사이다? 약간 불안정해지고 있다는 거니까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만약 0.7을 넘어간다? 이건 나쁨,
즉 위험 신호예요. 이 근사치는 믿으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고요? 이 문제의 데이터 포인트 하나만 원래 느리고 정확한 방법으로 다시 계산해 봐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파레토 K라는 건 일종의 탐정 역할을 하는 거예요. 데이터 수천 개 중에서 유독 우리 모델을 당황하게 만들거나 모델 전체에 너무 큰 영향을 미치는 문제적 데이터를 딱 집어주는 거죠. 이 녀석 좀 이상한데요? 하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게 데이터 자체의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모델이 그 데이터를 유독 예측하기 어려워한다는 신호일 수도 있고요. 자, 지금까지는 데이터 하나하나가 서로 독립적이라고 가정했어요. 그런데 현실은 좀 더 복잡하잖아요? 만약 우리 데이터가 시간 순서대로 연결되어 있거나 어떤 그룹 안에 속해 있다면 어떡할까요? 예를 들어 시계열 데이터, 그러니까 주가 같은 걸 생각해 볼게요. 어제 데이터로 오늘 주가를 예측하는 건 당연히 의미가 있죠. 그런데 테스트한답시고 내일 데이터까지 써서 오늘 주가를 예측한다? 이건 미래를 보고 답안지를 쓰는 거니까 완전 반칙이죠. 그래서 이런 시계열 데이터는 교차 검증을 할 때도 반드시 시간 순서를 지켜야 합니다. 항상 과거 데이터로만 미래를 예측하도록 테스트해야 진짜 예측력을 알 수 있어요.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 학교의 학생들 성적 데이터가 있다고 해봅시다. 우리의 목표는 앞으로 우리 데이터에 없는 완전히 새로운 학교의 학생 성적을 예측하는 거예요. 이럴 때 학생 한 명씩 빼고 테스트하면 될까요? 안 되죠. 같은 학교 학생들은 서로 비슷할 테니까요. 그래서 이럴 땐 학생 한 명이 아니라 학교 하나를 통째로 빼고 나머지 학교 데이터로 학습시킨 다음에 그 뺀 학교의 성적을 예측해봐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새로운 그룹에 대한 우리 모델의 예측력을 제대로 잴 수 있는 거죠. 핵심 원칙은 바로 이겁니다.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의 테스트 방식이 여러분이 현실에서 진짜로 풀고 싶은 예측 문제와 똑같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이야기 나눈 내용들 한번 핵심만 간단하게 정리해 볼까요? 4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 모델의 미래 성능을 알려면 반드시 보지 않은 데이터로 테스트해야 한다. 둘째, 그 이상적인 방법이 바로 하나씩 빼고 검증하는 LOU-CV다. 셋째, 근데 이건 너무 느리니까 현실에서는 PSIS-LOE-RU라는 빠른 근사치를 쓴다. 그리고 넷째, 이게 제일 중요한데 이 근사치가 믿을 만한지는 반드시 파레토 K라는 경고 등으로 확인해야 한다. 이 4가지 흐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결국 교차 검증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이겁니다. 여러분의 모델, 그냥 과거 데이터만 달달 외우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정말로 예측하지 못한 미래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건가요? 이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중요한 순간에 우리 모델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진짜 자신감을 얻게 될 겁니다.